안녕하세요, 독일 오스카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움직였어요.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이고요. 지금 출근 중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면요, 여기서 기차를 타고 라인강에 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이해서 손님들과 함께 라인강 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 답사 한번 정찰하러 가는 거예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제 라인강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변으로는 포도밭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독일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와인 산지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여행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테마가 와인이에요. 이곳에 생산되는 리즐링이라는 품종의 와인을 한번 실컷 맛보고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오른쪽 보실래요? 저기는 성이 유명한 성이에요. 이제 가려졌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나오죠? 저 성의 이름이 요하니스베르크라고 해요. 요한의 언덕이란 뜻이죠. 슐로스 요하네스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리즐링 와이너리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 중에 한 곳이고요. 특히 리즐링이라는 이 품종의 어떤 특별한 점들을 잘 이용해서 등급들을 나누고 관리하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양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즐링이 얼마나 특별한 와인인지는 제가 도시에 가서 직접 마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착한 리데스하임의 참새골목에 들어왔어요. 여기를 보통 한국 사람들은 참새골목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은 드로셀가세라 그래서 독일 말로 직역하면 개똥쥐빠기 골목이에요. 개똥쥐빠기 아세요? 하도 흔해서 한국에서는 그냥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개똥쥐빠기라고 하는 그 새가 이 근처에 많이 살았다고 해요. 여기가 옛날엔 다 포도밭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좁은 골목이 한 130m나 될까요? 이 정도 연결되어 있는 이 골목이 이 동네에서는 가장 유명한 골목이에요. 오늘 여기서 와인을 한번 시음도 해보고 같이 점심도 먹겠습니다. 여기에요. 이리 와보세요. 리데스하이머 슐로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날씨 좋으니까 야외로 좀 자리를 잡겠습니다.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시간 보내기 참 좋은 곳이네. 여기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요. 음식 수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에요. 벌써 나왔네요? 알레 퓨미시. 보통 제가 손님들하고 이 도시를 오면 이 투어 자체가 와인 전문 투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와인을 아예 입에 못 대시는 분들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여행 코스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참 좋은 도시여서 그때마다 또 제가 오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요. 게오르그 브로이어라고 하는 이 집의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두 가지 와인이에요. 둘 다 리즐링 품종으로 지금 만든 거고요. 이거는 스파클링 와인, 독일말로 섹트. 기포가 지금 싹 올라오기 시작하죠. 식전주로 마시기 좋은 와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와서는 가볍게 식전주로 혹은 그냥 마시기 참 좋은 와인입니다. 매시 정각이 저 종소리와 함께 안내가 돼요. 지금 11시입니다. 11시부터 술판 벌이고 있습니다. 리즐링이라는 품종이 전 세계에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 품종 중에는 가장 산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에너지가 좀 강하고요. 특히 이걸 마실 때는 온도를 많이 낮춰서 마셔야 돼요. 낮은 온도에서 맛보셔야지 제대로 된 리즐링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가 독일 같은 좀 추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 포도예요. 독일 사람들도 고생 많이 했겠죠? 이 나라 기후에 맞는 품종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 그냥 먹으면 되게 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와인에 비해서는 지금 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입안에서 들어가자마자 침이 확 돋아요. 음식하고 먹기에 정말 제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으로 더 비싼 걸 이제 주문을 하면 이 안에서 그 버터 향기 같은 부드러운 향기가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오크 숙성을 한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화이트 와인들은 특히 무조건 오크에서 발효했다고 해서 숙성을 시켰다고 해서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오크 향이 너무 심할 경우에. 그래도 은은한 향기가 날 정도로 적당하게 그 오크를 활용해서 숙성을 한 경우에는 훨씬 더 깊은 맛이 있고 그 버터 향기 같은 부드러운 맛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샤도니 같은 품종은 조금은 저렴한 포도주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그 버터 향기 같은 부드러운 맛이 나오는 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염가로 즐기기에는 웬만한 샤도니는 더욱더 적절할 때가 많고요. 독일이라 하더라도 리즐링을 즐길 때 너무 저렴한 걸 구입하면 그런 맛을 보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신선한 와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리즐링 품종의 드라이한 와인, 독일 말로는 트로큰. 근데 양조장마다 맛이 다 다르니까. 오스카, 점심으로는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여기 지금 리데사임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오늘따라 면발이 땡기네. 오늘 진짜 딱 먹고 싶던 그 맛인데요, 이게? 식전주가 좀 과했나? 배가 많이 고팠어요. 독일에 이태리 레스토랑 되게 많아요. 여기 주민도 많고.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재료 자체가 이태리만큼 신선하게 공급되기는 어렵잖아요. 바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마 동네별로 하나씩은 맛있는 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르데스하임의 산책길이에요. 포도밭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포도들이 이제 막 싹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여기는 포도송이들이 좀 익어야 더 멋있죠. 아직은 너무 이를 때고 이제 막 그 한 해의 시즌이 시작됐어요. 여기 유람선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유람선이 개통한 것도 지금 올해의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부터거든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포도 농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는 정말 부족함 없이 먹고 자랐고 포도밭 보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생각. 원래 저걸 타는 거였는데 오늘 다음에 탈게요. 조금 더 포도 잘하면. 저게 2인용 케이블카예요. 둘씩 짝을 만들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케이블카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저기 니더발트 댕크말이라고 한국말로는 니더발트 낮은 숲 기념비가 있는데 게르마니아 여신이 이렇게 왕관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칼 들고. 독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옛날 통일이요. 동서독 통일 말고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됐거든요. 하나의 나라가 됐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한 전쟁 승리 기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람선 타러 가요. 이제 잠시 후면은 선착장에서 이 배를 탈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탔던 배 중에는 제일 커요. 엄청 길어요. 교테호라고 써 있네요. 이 배를 타고 제 두 번째 목적지인 바하라크까지 1시간 이동을 할 거예요. 구름이 적당하게 있으니까 배 타기 오히려 좋은데요. 갑판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이 강의 하류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여행하는 데가 라인강 전체로 볼 때는 중상류에 해당이 돼요. 이게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여기 아스만스 호이저라고 써 있는 데가 라인강 인근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화이트 와인이 더 많은 데 비해서 레드 와인을 많이 취급하는 지역이에요. 많이 심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적포도 품종으로 제일 많이 심는 건 피노누아거든요. 독일 말로 피노누아는 슈페트 부르군더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이제 바하라크에 다 도착했어요. 저 성에도 이따 올라갈 거고요. 슈탈렉 성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와인 산지가 슈탈렉 성 넘어, 저 골짜기 너머편에 있는 양지바른 언덕하고요. 지금 저기 배 지나가는 저 오른쪽에 섬이 하나 있어요. 저 섬 자체 그 한가운데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맛을 볼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동전집이었어요. 동전 만드는 집. 제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오랜만이라서. 할로 안드레아스. Hi! 비게스티야. Good! Wie geht's dir? Alles gut, alles gut. Hi! Hi! 제가 와 있는 집은 이 바하라크에서 제가 제일 자주 오는 집이에요. 이 동네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서 좀 좋은 품질의 와인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이 집 자체가 그냥 문화재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14세기죠. 14세기부터 여기 동전을 만들던 집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집 이름도 동전집이라고 불려요. 전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세 개의 세 종류의 와인을 지금 따라왔어요. 조금만 달라 그랬어요. 저 지금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왼쪽 끝에 있는 게 가장 드라이한 와인이에요. 트로큰이라고 하죠, 독일말로. 바이서한이라고 하는데요. 하얀 닭이라는 이 동네의 와인을 하나 시켰고요. 가운데 있는 건 카스파 R라고 해서 영어로는 카스퍼 R 이렇게 부르면 돼요. 사실 이건 도수 자체가 한 9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까 르데쌈에서 먹은 것보다는 도수가 한 2도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힘 자체가 조금은 강하지가 않죠. 조금 더 마일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맛이에요. 가격 대비 비해서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오거나 이 동네에 오면 가장 많이 소개하는 와인이 이 카스퍼 R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는 디저트 와인이에요.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담아온 건 이게 아까 뭐였죠, 이게? 아우슬레제? 아우슬레제를 지금 잠깐 조금 담아왔습니다. 아우슬레제라는 건 수확기가 좀 지나서 늦게 수확한 것 중에서 당도가 꽤 높고 선별을 아주 잘해서 희소성이 좀 있고요. 디저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먹기에는 너무 달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 와인 같이 완전히 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간식으로 먹기에, 얘기 나누면서 초콜릿처럼 먹기에 참 좋은 부드러운 달달한 와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셔볼게요. 일단 지금 트로큰한 거부터 마셔보겠습니다. 바이서한. 아주 깔끔합니다. 특유의 리즐링, 특유의 섬세한 느낌도 강하고 역시 좋아요. 음식하고 곁들이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날이 좀 더워지고 하면 시원하게 먹기에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와인 맛볼게요. 이건 카스퍼 R이에요. 저 올해는 지금 처음 나온 건데 역시 좋습니다. 맛이 풍성해요. 입안에서 퍼지는 향기도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라면, 이거는 엘레강스한 좀 풍성한 느낌들이 강하다고 할까? 역시나 오후에 얘기 나누면서 천천히 마시기에는 참 좋은 와인입니다. 이 잔에 지금 묻어나는 게 좀 더 진한 느낌이 있죠? 방금 전에 마신 것보다는. 여기 오면 와인 지금 돈도 안 내고 마시는 거예요. 안드레아스가 저랑 벌써 한 4년 정도 얼굴 사귄 친구인데요. 여기 오면은 참 잘해줘요. 저한테 와인값도 안 받고. 그만큼 손님들도 제가 많이 모시고 오긴 하죠. 참 친절해서 손님들 모시고 오기도 부담이 없는 곳이에요. 카스퍼 R 맛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달달한 와인입니다. 아우슬레제. 이거보다 더 단 것도 있어요. 그건 베렌 아우슬레제라고. 베렌 아우슬레제는 뭐냐면 영어로는 베리 같은 느낌으로 산열매 같은 향이 난다는 뜻인데, 귀부 와인이라고 해요. 그 포도를 수확기가 넘어가서 완전히 건포도와 혹은 그 일종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서 멋진 효소들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와인을 이제 귀부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귀부 와인이에요. 그거는 이런 건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베렌 아우슬레제는 색도 좀 더 진하고 향기도 훨씬 진하죠. 이건 그냥 아우슬레제입니다.
역시 알코올 도수는 한 9도 정도 될 것 같고요. 과일 향기는 또 상당히 오래 남아있네요. 이게 지금 만든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건데 달달한 맛이 굉장히 강하니까 과일 맛 자체, 그 과일의 상큼한 향기는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안에 과일의 향기, 향긋한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와인 맛을 다 봤어요. 뭐 셋 다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동네에 오신다면 저는 이 카스퍼 R 이 와인을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술 잘 못하고 난 달달한 게 좋다, 초콜릿 먹듯이 좀 입을 달콤하게 할 수 있는 와인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아우슬레제 이것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이스 와인도 가져갈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맛볼 수도 있고요. 아이스 와인이라고 하죠. 그건 이거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정도 와인 맛보고요. 일단은 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이 동네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세요? 이 아래 지금 절벽? 이건 거의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절벽 타는 거 아닐까요? 누가 여기서 포도 농사 지으려면 거의 생명보험 들어야 돼요. 사실 여기에 매달려서 일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몸에다 밧줄을 묶어서요. 이 반대편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다 이런 쇠고리들이 있어요. 여기다 걸고 농사를 짓기도 해요. 거의 농기구의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라인 강가에 있는 두 도시 리데스하임과 바하라크를 독일을 대표하는 와인 리즐링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